박승주입니다. 오늘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정부 여당과 야당이 특히 사이로 총선과 관련한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께서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좀 이해 쉽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에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선 경제학회장의 인터뷰 내용하고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칼럼 요지하고 합해서 제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호 경제학회장은 취임 인터뷰에서 이 부동산 정책, 정부의 정책 실패 중 가장 큰 사례다라는 그런 전자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정책까지 총 19번의 규제책을 내놨지만 거래 절벽만 나왔을 뿐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성과 집값 상승을 부르는 핵심 원인을 정부가 제대로 잡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축적해 노후 자금으로 써왔다고 그랬습니다. 국민연금이 할 일을 부동산이 대신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에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는데도 공급이 계속되니까 집을 살 유인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은 이런 전제되는 상황들이 무시되고 소위 어떤 그 포퓰리즘적 시각에서 밀어붙이는 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 결과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소위 그 포퓰리즘적 시각에서 이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9번씩이나 대책을 내놓고도 실패한 부동산 정책은 포퓰리즘의 진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금까지 집값을 잡지 못한 건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에 활용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그때까지 17차례의 대책 실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레 집값 안정 자신이 있다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정재 칼럼니스트에 의하면 현 정부가
자신들의 경제 정책의 실패를 기존 엘리트와 경제 권력 탓으로 돌리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개혁을 외치다 실패하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핑계 삼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면 두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이념과 방향은 옳다고 계속 우겨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층을 결집해서 반대 세력을 더 압박하는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부분 제 개인적 입장에 보더라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학교장 이야기나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어떤 그 칼럼 내용에 비추어서 동감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그저 어떤 그 권력에 의해서 정책 그 입안 시행자의 하명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시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경제학회장이 인터뷰한 내용처럼 한국적인 부동산 어떤 그 소유의 어떤 그 필요성이 다른 나라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예컨대 노후 보장에 대한 어떤 그 국가적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그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노후를 그래도 안락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제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고정관념이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뇌리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정부의 정책 기준은 대충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노무현 정부가 모든 것은 잘했는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실패로 인해서 모든 노무현 정부의 치세가 망가졌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여타 경제정책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고, 특히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부동산 정책, 우리 어떤 그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시각에서의 정책 기조가 일방적으로 입안 추진되고 있는 그런 형국인 듯합니다. 둘째로는 공정경제, 공정사회 실현 차원에서 부동산을 시세말로 때려잡겠다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경제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공정사회 실현이 잘 되고 있는지, 특히 권부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함에 대해서 몸소 실천하고 있는지, 뭐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1년에 최근에 조국 사태라든지 지방선거 개입 과정에서 드러난 어떤 그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권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공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공정경제, 공정사회 실현하자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정반대의
상황에서 이런 슬로건적인 캐치프레이적인 이런 입장에서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는 것 껄끄러우니까 밀어붙이겠다는 정책 기조 옳으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로 소위 그 공급 규제적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소위 부동산의 어떤 정치환유 현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그 포퓰리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맡기지 못하고 정부 주도로 하겠다, 소위 청와대 주도로 하겠다 하는 입장을 지속하는 한 실패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 강압적인 정책 추진에 따라서 그럴 경우 일시적으로는 정책적 효과가 드러난 듯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임기 말쯤에는 그것은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다라는 나름의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강권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추진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많이, 특히 아파트값 상승이 초래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럼으로써 풍선 효과에 의해서 이게 본의 아니게 상승된 가격 상승이 그대로 고착화됨으로써 임기 말쯤에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세가 폭등 상황에서 임기를 마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고도 산업사회로서 자본주의 경제 질서, 정부의 강권에 의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도 무시된 채 권력에 의해서 밀어붙이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시세만으로 길 것이라는 이런 착각은 좀 버릴 때가 됐다 하는 것. 지금은 21세기잖아요. 그런 생각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먹히지도 않을 그런 고도 산업사회의 자본주의가 일반적으로 도도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면 현재의 어떤 정부 정책의 기조 좀 바꿀 때가 됐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정부적 차원에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 개선의 어떤 그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래 강권적인, 그 다음에 반시장주의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어떤 그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좀 옳지 않겠다, 실패를 스스로 조장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정책이 역사에 보건대, 특히 88 올림픽 이후에 대한민국이 부동산 정책 마르고 닳도록 나왔다 없어졌다 하지만은 결국은 잡지 못한 것이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점, 현 정부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하다면 공급 억제적인 이 정책 일방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수요 정책도 좀 다듬어서 수요와 공급의 어떤 매끄러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다소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특단이 어떤 부수적 조치를 취하는 식의 어떤 그 부동산 정책으로 가는 것이 옳아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 해결점은 부드러운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